서울의 겨울 밤은 차갑고 잔인했다. 김지호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그림자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3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젊은 남자 그의 새 돌봄이 이준호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준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취해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의 새 아이 입양한 지 겨우 반년 된 막내 지은, 장난꾸러기 중간 민준, 그리고 조용한 맞이 수연가 드디어 집안을 자유롭게 누비며 웃고 있었다. 그는 싱글 대디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다. 문득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김지훈, 그 집의 주인. 준호의 고용주.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준호 씨, 이 아이들은 누구죠? 지훈은 충격으로 말을 더듬었다. 이력서에 적힌 대로 준호는 28살의 젊은 돌봄이었다. 대학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전 직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새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장면은 예상 밖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의심.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이 아이들은 그의 불법적인 관계에서 나온 건가? 그는 준호를 고용한 이유를 떠올렸다. 최근 이혼한 후 외로운 집에 아이 돌보미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당장.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이들을 안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입양한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게이로 살아가며 홀로 키우고 있어요. 그 말에 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준호를 쫓아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그리고 준호의 떨리는 손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내일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메웠다. 준호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집에서 이 남자와의 인연이 시작된 거지.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 그는 성공한 IT 기업 CEO였다. 35살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그는 모든 걸 가졌지만 사랑만큼은 놓쳤다. 아내와의 결혼은 집안의 압박으로 시작됐고 이혼은 서로의 차가운 무관심으로 끝났다. 이제 홀로 남은 그는 아이 돌보미를 고용해 집을 채웠지만 준호의 등장으로 모든 게 뒤집혔다. 게이 돌봄이라니. 새 아이를 홀로 키우다니. 그게 가능해. 그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 화면에 떠오른 기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사회의 편견, 법적 장애, 가족들의 시선. 지훈의 가슴이 아렸다. 그는 왜 아픈 걸까? 단순한 충격 때문인가?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회의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직원들의 보고가 귓가에 스치듯 흘러갔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집에. 일이 좀 있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준호를 어떻게 대할지 고민했다. 해고. 그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그는 준호의 이력서를 다시 봤다. 열정적, 책임감 강함,
LGBTQ 플러스 커뮤니티 활동 그는 처음 그 부분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게 준호의 일부임을 알았다. 문을 열자 준호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준호 씨, 어제 일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준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미소가 번졌다. 아니에요, 대표님. 이해해요. 한국 사회에서 제 삶은 설명하기 어렵죠.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대 초, 대학에서 만난 연인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들을 입양했다. 아이들은 제 전 연인의 유산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서 키우기로 했어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NGO의 도움으로 가능했죠. 지호는 듣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 준호의 강인함, 아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지훈이 잃어버린 감정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지훈은 점점 집으로 일찍 돌아오게 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끌어당겼다. 민준이 그의 다리를 끌어안고 다저씨, 놀아줘 하며 달려들 때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기분을 느꼈다. 준호는 그런 지훈을 지켜봤다. 이 남자, 차갑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해.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지훈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훈아, 이 집에 무슨 일이야? 아이들 소리가 왜 들려? 어머니의 시선이 준호에게 꽂혔다. 이 사람은, 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돌봄이에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직감했다. 동성애자 냄새가 나.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이면 안 돼. 그날 저녁, 어머니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는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 씨, 왜 게이로 사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하니까요? 진짜 사랑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대표님도.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계신 것처럼요. 그 말에 지훈은 침묵했다. 밤에 그는 준호의 방 문 앞을 서성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준호의 속삭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지훈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한 달 후, 지훈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의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했다. 그는 밤새워 일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지쳐 쓰러질 듯했다. 준호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대표님, 쉬세요. 아이들도 기다려요. 그 손길이 따뜻했다. 지호는 무심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집이 집이 됐어요. 그 순간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다. 준호는 손을 빼려 했지만 지훈의 눈빛에 멈췄다. 저 대표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언론이 지훈의 가족 생활을 포착했다. 억만장자 CEO, 미스터리한 돌보미와의 동거, 기사가 퍼지자 지훈의 어머니가 폭발했다. 내 인생을 망치게 할 거야. 그 남자를 쫓아내 지훈은 갈등했다. 그는 준호를 사랑하게 됐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대표님, 저희 관계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들은 헤어질 결심을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지호는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마음도 출렁였다. 준호와의 키스 어젯밤,
충동적으로 일어난 그 일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드러운 입술, 떨리는 숨결. 그것은 지훈의 첫 동성 경험, 그리고 가장 깊은 감정의 폭발이었다. 이게 사랑인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는 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걸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준호 씨는 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준호를 찾았다. 하지만 준호는 짐을 챙기고 있었다. 대표님, 저 떠날게요. 아이들은 엔조에 맡길게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돼, 같이 싸워요.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이 준호의 다리를 붙잡고 다빠가지 마. 외쳤다. 그 소리에 지훈의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사랑해요. 준호야. 다음 날, 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준호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는 제 가족입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SNS는 폭발했다. 지훈준호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억만장자의 변태 사랑. 아이들이 불쌍해. 지훈의 주가는 더 떨어졌다. 이 사회는 그를 압박했다. 대표직 사퇴하세요. 준호는 지훈의 곁을 지켰다. 대표님, 후회 안 해요. 지훈은 웃었다. 당신과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밤에 준호는 혼자 울었다. 과거의 트라우마 견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기억과 되살아났다. 내가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건가? 그는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제 전 연인, 자살했어요. 사회의 편견 때문에 지훈은 준호를 안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갈등은 깊어졌다. 지훈의 동생, 지은이 가족 모임을 방해했다. 오빠, 미쳤어. 게이랑 사귀다니. 지은은 준호를 향해 물건을 던졌다. 아이들이 놀라 울었다. 지훈은 동생을 쫓아냈다. 나가. 네가 이해 못해도 돼.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준호는 아이들을 달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랑,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나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민준의 생일 파티에서 지훈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어머니는 준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아이들을 이렇게 밝게 키워줘서.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부의 폭풍은 여전했다. 극우 단체가 지훈의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 옹호 중단. 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피하려 했지만 누군가 준호를 밀쳤다. 지훈이 달려와 그를 막아섰다. 건드리지 마. 싸움 끝에 지훈은 다쳤다. 병원에서 준호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왜 저 때문에. 지훈은 속삭였다. 당신 때문이니까. 회복 기간 동안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지훈은 준호의 취미를 알게 됐다. 준호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 제 연인이 좋아했어요. 지훈은 듣다 울컥했다. 그는 준호에게 프로포즈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 방식으로.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다. 지훈과 준호는 아이들과 산책을 나갔다. 수연이 손을 잡고 낮바들,
영원히 함께할까 물었다. 지호는 준호를 보며 웃었다. 물론이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 준호의 연인 가족이 나타났다. 아이들은 우리 손자야. 돌려줘. 그들은 법적 소송을 걸었다. 준호는 공포에 떨었다. 입양 서류는 완벽한데. 왜? 지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에서 준호의 과거가 드러났다. 피고는 동성애자로 아이 교육에 부적합,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여론은 준호를 공격했다. TV 토크쇼에서 게이 부모의 위험성을 논했다. 지호는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다. 사랑은 사랑일 뿐, 성별, 지향과 상관없어요. 그 글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집트 플러스 단체가 지훈을 지지했다. 소송은 길어졌다. 집 안 분위기는 팽팽했다. 아이들은 준호의 불안을 느꼈다. 지은이 학교에서 내 아빠 게이야 놀림을 받았다. 준호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호는 준호를 위로했다. 우리가 이길 거야. 함께라면. 한편 지훈의 사업은 회복됐다. 지지자들의 보이콧 반대로 경쟁사가 타격을 입었다. 지훈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인권을 위한 IT 플랫폼 준호가 아이디어에 동참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작업 중 지호는 준호의 뺨에 키스했다. 당신이 제 영감이야. 소송의 클라이맥스가 왔다. 증인으로 지훈의 어머니가 나섰다. 준호 씨는 훌륭한 부모예요. 제 손주들을 사랑해요. 그녀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는 아이들의 안위를 고려해 준호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이 사회, 아직 멀었어요. 그 후, 그들은 작은 승리를 축하했다. 한강에서 피크닉.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었다. 지호는 준호에게 반지를 꺼냈다. 이건 우리 약속. 준호는 받아들었다. 하지만 어둠이 다가왔다. 익명의 위협 편지. 너희 가족 파괴할 거야. 지호는 경호원을 고용했다. 준호는 불안했다. 아이들 데리고 도망칠까? 위협의 정체는 지훈의 전 아내였다. 그녀는 복수를 꿈꿨다. 네가 게이. 웃기지 마. 그녀는 언론에 거짓 증언을 했다. 지호는 아이들을 학대해. 스캔들이 터졌다. 지호는 절망했다. 모든 게 무너져. 준호는 그를 안았다. 믿어요. 진실이 이겨요. 그들은 반격했다. 증거를 모아 전 아내를 고발했다.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감옥행. 지호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준호는 지훈에게 말했다. 사랑은 시험받아요. 우리는 통과했어요. 여름, 그들은 휴가를 갔다. 제주도 바다. 아이들이 물장구를 쳤다. 지훈과 준호는 일몰을 보며 속삭였다. 영원히. 가을 바람이 불었다. 지훈의 회사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인권 플랫폼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퍼졌다. 준호는 그 프로젝트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사랑은 다양해요. 우리처럼 시청률이 치솟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갈등이 싹텄다. 지훈의 성공에 질투하는 직원이 준호를 비밀리에 괴롭혔다. 내 덕에 대표가 망할 뻔했어. 준호는 참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과거 연인의 죽음, 사회의 시선. 지호는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준호는 털어놓았다. 두려워요. 또 이럴까봐 지호는 그를 안고 절대 안 이러라고 했다. 하지만 작은 오해가 생겼다. 지훈의 늦은 회식, 준호의 질투.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지호는 화냈다. 믿어. 왜 그래? 그들은 첫 싸움을 했다. 아이들은 불안해했다. 수연이 바빠들 싸우지 마 울었다. 준호는 후회했다. 미안해. 내 트라우마야. 지훈도 사과했다. 나도 아직 적응 중이야. 그 밤, 그들은 깊이 대화했다. 지훈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함, 감정 억압. 난 사랑을 몰랐어. 당신이 가르쳐줬어. 화해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준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지호는 가족 모임을 열었다. 동생 지은이가 사과했다. 오빠, 미안. 이제 이해해. 가족이 하나 됐다.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호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집을 장식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다렸다. 준호가 돌아오자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쳤다. 선물 상자 속에 채택 서류. 아이들, 공식 가족이 되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준호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지호는 홀로 아이들을 돌봤다. 준호야, 빨리 나아. 준호는 회복하며 생각했다. 이 남자, 내 인생의 비디야. 퇴원 후, 그들은 새해를 맞았다. 불꽃놀이 아래, 키스. 영원히 함께. 새해가 밝았다. 지훈과 준호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준호의 입양 NGO가 자금 부족으로 위기. 지호는 후원했다. 함께 키워요. 그들은 재단을 설립했다. 무지개 가족 재단 아이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지훈의 영향으로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준호는 증언했다. 우리 사랑처럼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청중이 박수쳤다. 개인적으로 지호는 준호에게 청혼했다. 제주 해변에서 무릎 꿇고 결혼해줘. 준호는 네 했다. 비공식 결혼식, 가족과 친구들만. 아이들이 꽃을 뿌렸다. 하지만 과거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의 연인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안해. 이제 용서해. 화해의 눈물. 아이들이 성장했다. 민준 학교 입학. 지은 첫걸음. 지호는 답바로서 감사해했다. 여름 페스티벌. 그들은 춤췄다. 사랑의 노래 속에. 가을. 재단 행사. 수백 명 모였다. 준호의 연설. 편견을 넘어 사랑을. 지훈 자랑스러웠다. 겨울. 첫 눈 가이들과 눈사람. 지훈과 준호. 손잡고. 새로운 시작. 지훈의 책 출간.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 준호 임신. 아니, 대리모 논의. 하지만 자연으로. 아이 네 번째 입양. 가족 커져요. 축하 파티. 모두 웃음. 봄. 법안 통과. 동성 결혼 합법. 지훈과 준호. 첫 커플. 결혼식. 한복 입고.
전국 생중계. 아이들 썸마 아빠 부름. 여행. 유럽. 사랑 확인. 집으로. 평화. 여름. 재단 확장. 아시아 네트워크. 갈등. 작은 다툼. 하지만 사랑으로. 아이들 학교 생활. 지온 자랑.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 추억. 새해. 다짐. 영원히.